안녕하세요. 계약서에 있는 딱 한 줄짜리 문장 때문에 7억 원이 넘는 돈의 주인이 왔다 갔다 한 사건이 있습니다. 오늘 그 엄청난 법적 공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7억 4,238만 3,212원. 이게 뭐냐면요.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투자 손실을 대신 물어준 돈입니다. 정확히 이 액수예요. 그런데 만약에 이 돈, 애초에 줄 필요가 없었던 거라면 어떨까요? 와, 바로 이 생각 하나에서 모든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. 결국 대법원까지 갔죠. 자,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. 먼저 누가 누구고 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? 먼저 한쪽은요. 주식 대출할 때 생기는 위험을 관리해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파는 회사예요.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바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주식 살 돈을 빌려주는 회사고요. 둘이 이제 파트너인 거죠. 자,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. 이 계약서에 들어간 딱 한 줄. 매매 때문에 생긴 대출 원금이랑 이자 손실은 전부 원고, 그러니까 시스템 회사가 물어준다. 이게 나중에 모든 문제의 불씨가 됩니다.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그럼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볼까요? 2018년에 두 회사가 손을 잡아요. 투자자들은 특정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요.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. 바로 그 담보 주식이 3월에 상장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. 손실이 어마어마했겠죠. 그래서 10월에 시스템 회사가 계약서대로 일단 7억 4천만 원을 갚아줬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거 우리가 물어줄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돈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거죠. 이게 얼핏 들으면 계약서에 쓰인 대로 갚아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. 그것도 1심,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어요. 일단 하급심에서는 시스템 지공사, 즉 원고의 편을 들어줬습니다. 이건 그냥 담보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그 위험은 돈 빌려준 피고가 감당해야지 라고 본 거죠.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. 원심 파기. 하급심이 계약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거예요. 아니,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대법원은 하급 심판사들이 못 본 뭘 발견했길래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걸까요?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. 그 답은요, 사실 아주 근본적인 데에 있었습니다. 바로 계약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법의 원칙이죠. 대법원이 강조한 건 이거예요. 계약서라는 건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 글자들 너머에 있는 계약할 당시에 양쪽이 진짜로 원했던 진정한 의사가 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. 이걸 찾으려면 계약의 목적이 뭐였는지,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맺었는지, 심지어 업계의 관행까지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대법원이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. 정말 흥미롭습니다.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. 첫째, 그 문제의 조항은 그냥 일반적인 손실이 아니라 갑자기 상장 폐지되는 것처럼 예측하기 힘든 큰 위험까지도 다루려고 만든 거다. 이게 진짜 의도라고 봤고요. 둘째, 계약서를 아무리 봐도 처음 맡긴 담보랑 대출금으로 새로 산 주식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냥 손실은 손실일 뿐이라는 거죠. 셋째, 시스템 회사가 받은 이용료가 그냥 프로그램 값만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정도 이용료를 받았다는 건 일종의 사업 파트너로서 위험도 같이 부담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게 결정적인데요. 다른 조항들을 보면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조항에만 그런 말이 없어요. 그 말은 즉 잘못이 없어도 이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 거죠. 자,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? 그럼 이 복잡한 판결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우리 모두에게 대체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계약서에 적힌 글자보다 우리가 이 계약을 왜 하는가 하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계약서의 한 문장만 떼서 보는 게 아니라 두 회사가 어떤 관계인지 사업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은 계약서에 숨어있는 진짜 속마음이 뭐였는지를 파고들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을 쓸 때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고 어떤 경우에는 안 지는지 정말 명확하게 선을 그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.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돼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.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또 어쩌면 좀 섬뜩한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약서, 그 안에는 여러분의 진정한 의도가 제대로 담겨 있나요?